안녕하세요. 개척영업의 달인 민정입니다. 제가 그 벌금 화법이라는 화법을 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몇 개 올렸거든요. 현장 영상도 찍어서 올리고 이렇게 했는데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뭐 배우고 싶다 이런 분들이 뭐 여러 분 계셔가지고 뭐 그분들도 만나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유튜브 영상으로 제가 하나 찍어 올릴까 합니다. 자, 우선 그 벌금 화법의 핵심 멘트, 그죠? 요 RP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자, 이걸 듣고 그다음에 좀 세부적으로 그 멘트가 나온 그 화법이 나온 내용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안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현장에서 고객을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법규 바뀐 거 알고 있으시죠? 왜 있잖아요. 우회전 횡단보도 사고 나면 벌금도 2배로 올랐고, 그죠? 행정처분도 2배로 강해졌잖아요.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벌금은 내 돈으로 안 내셔도 돼요. 좋아졌죠? 영업용으로 운전자 보험은 들어 있으시죠? 운전자 보험에서 벌금 내라고 돈을 먼저 줍니다. 그죠? 그 돈 받아서 내는 걸로 최근에 다 바뀌었어요. 기사님은 언제 가입하셨어요? 운전자 보험? 회사는 어디예요? 보험료 얼마 내세요? 근데 누구한테 가입하셨죠? 담당자는 누군가요?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화법의 중요 멘트, RP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 화법의 핵심 사항을 좀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돼요. 자, 고객을 만나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 인사를 할 거 아닙니까? 뭐 안녕하세요든지 뭐 반갑습니다든지 인사할 거잖아요. 일반적인 보험 설계사들이 현장에 나가면 이렇게 합니다. 인사를 꾹 해요. 고개를 꾹 숙이면서 안녕하십니까? 뭐 보험회사에서 나왔습니다. 뭐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명함도 돌리고 막 이렇게 전단지 돌리고 이러거든요. 자, 그러면 뭐예요? 고객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이 뭐 영업하러 나왔구나. 그러면 그다음부터 안 듣습니다, 말을. 제가 하는 얘기를 안 들어요. 자, 그러면 안 들으면 방법이 없죠. 전단지만 돌리고 가거나 막 열심히 뭐 어떤 분들은 뭐 봉투에 뭐 사탕 넣고 껌 넣고 해가지고 쭉 돌리고 이제 사람들 얘기를 잘 안 들으니까 그냥 가죠. 그게 개척 영업의 현실입니다. 일반적인 개척 영업에. 자, 근데 제가 쓰는 이 화법은요, 고객이 끝까지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이 핵심은 권위를 가지고 정보를 주는 거예요. 권위를 가지고. 자, 권위를 가진다는 말은 내가 영업사원이라는 거를 처음에는 노출을 안 합니다. 그래야 제 말을 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뭐 나온 것 같이 그냥 어깨 좀 펴고 절대 인사도 고개 숙여서 하지 마세요. 그냥 말로만 하면 됩니다. 기사님 안녕하세요. 법규 바뀐 거 알고 있으시죠? 하고 1초 정도 반응을 기다려요. 1초. 그죠? 그럼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1초 동안. 응? 법규? 뭐 뜬금없이 갑자기 법규 바뀐 거 알고 있으시죠? 하니까 이게 뭔 소린가 하죠. 자, 1초 후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있잖아요. 우회전 횡단보도 사고 나면 벌금 2배로 올랐잖아요. 행정처분도 2배 강해졌고요. 들어보셨죠? 알고 있으시죠? 자, 여기까지 하면 어? 그래, 뭐, 사고 나면 횡단보도 사고에, 우회전 횡단보도 사고가 뭐, 이렇게 좀 이슈가 된 적이 있잖아요. 그 생각이 연상이 되면서, 이 사람이 나한테 무슨 법규 바뀐 정보를 알려주러 왔나 보다, 라 하고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벌금은 내 돈으로 안 내셔도 돼요. 좋아졌죠? 자, 여기까지 들어도 고객 입장에서는 이게 뭔 소린가 합니다. 벌금을 안 내도 된다고? 이 뭔 소리지? 하고, 그래서 계속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자, 여기서 내가 운전자 보험이라는 멘트가 나갑니다. 영업용으로 운전자 보험은 들어있으시죠? 눈빛 교환하고 운전자 보험에서 벌금 내라고 벌금을 먼저 줍니다. 그 돈 받아서 내는 걸로 최근에 다 바뀌었어요. 자, 다시 해볼게요. 영업용으로 운전자 보험 들어있으시죠? 눈빛 교환하고 운전자 보험에서 벌금 내라고 돈을 먼저 줍니다. 그 돈 받아서 내는 걸로 최근에 다 바뀌었어요. 최근에 바뀌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자, 이까지 들으면은 만약에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고객님이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혹시 제가 영업하러 온 것처럼 들립니까? 아니죠? 구청에서 홍보 나온 것 같은, 그죠? 약간 그런 느낌의 어떤 권위를 살짝 가지고 정보를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 지금부터 이제 질문이 들어갑니다. 질문이. 언제 가입하셨어요? 운전자 보험? 그럼 고객이 얘기합니다. 왜 얘기하느냐? 지금부터는, 영업 나왔는 거라는 것을 약간 인지하게 돼 있어요. 영업을 하는 걸로 인지는 했지만,
뭐 도망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하고 대화를 몇 번 주고받았거든요. 왔다 갔다 최소 3번, 4번, 5번 정도 지금 대화를 했어요, 나하고. 그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자, 언제 가입하셨어요? 운전자 보험? 하고 고객의 반응을 듣습니다. 아, 그럼 뭐 언제 가입했다, 1년 됐다, 2년 됐다 얘기하거든요. 아, 그래요? 뭐 회사는 어디로 가입하셨어요? 나뭐 KB인데 뭐 DB인데 얘기하잖아요. 누구한테 가입했어요? 담당자는 혹시 누구예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에 지금 내가 질문을 던진 거에 답을 안 하는 고객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진짜 한 분도 없습니다. 일단 나랑 대화가 다 이제 시작이 되어버렸고, 그 다음에 이 정보를 주는 듯한 이 내용을 가지고 본인이 몰랐던 걸 알았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대화를 하고 질문을 하면서 언제 가입하셨어요? 에서부터 이제 우리는 머리가 돌아가잖아요. 슈퍼컴퓨터 돌아가잖아요. 언제 1년 됐다, 2년 됐다 하면 뭐가 되고 뭐가 안 된다. 이게 알잖아요, 우리는. 그죠? 예를 들어서 2년 됐다, 3년 됐다 하면, 예를 들어서 뭐, 한문철 변호사의 경찰 조사단계 변호사 선임이 안 되겠네? 뭐가 안 되겠네, 안 되겠네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고객하고 접점을 찾아내는 거죠. 선생님, 이거 뭐가 안 되시나요? 지금 변호사는 사장님, 가입하셨던 운전자 보험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으면 재판까지 넘어가야 돼요. 재판까지 넘어가는 사고가 많아요. 재판까지 안 가고 끝나는 사고가 많아요. 재판까지 안 넘어가는 사고가 훨씬 많잖아요. 그럼 변호사 한번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바뀌었거든요. 최근에. 무조건 최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바뀌었거든요. 처음부터 사고 나면 처음에 조사받을 거 아닙니까? 그 조사받으러 경찰서 갈 때 그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고 갈 수 있어요. 그러면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5대5 사고, 뭐 6대4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변호사 선임하는 쪽이 무조건 이겨요. 아니 왜 꼭 재판까지 가서 내가 변호사를 써야 돼요? 처음부터 변호사 쓰면 훨씬 내가 마음 편하고 그냥 맡겨버리면 끝인데 보험료는 다 냈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근에 바뀐 거예요. 휴대폰 번호 하나 불러줘보세요. 제가 하나 확인해 드릴게요. 사장님 가입한 시기가 약간 애매해. 지금 변호사 선임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될 수도 있고, 이게 회사마다 또 그 가입한 시기마다 약간씩 달라가지고 확인 한번 해보는 게 맞거든요. 휴대폰 번호 하나 불러주세요. 성함이 예, 휴대폰 통신사 SK입니까? 제가 선생님한테 휴대폰으로 인증번호 하나 보낼 거예요. 그거 이제 불러주시면은 선생님 가입한 보험 내용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럼 운전자 보험에 변호사 선임 비용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되는 건지 처음부터 되는 건지 아니면 재판까지 넘어가야 되는 건지 그거 확인 한번 해드리고, 자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연결해야 돼요. 대화를 연결해서 그냥 예를 들어서 경찰 조사 단계에 변호사 선임 되는지 확인해 드릴게요 하고 진행을 하다가 그 확인하는 그 과정에 말이 끊기잖아요. 그죠? 인증번호 보내고 막 입력하고 하는 과정에 뭐 짧으면 30초, 길면 뭐 1분, 2분, 뭐 3분 말이 끊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생각을 하게 돼요. 쉽게 말하면 도망갈 궁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 내 아는 사람한테 운전자 보험 가입했는데 나는 운전자 보험 가입하고 이거 그분한테 내가 돈도 한번 보험금 청구도 한번 해서 신세진 게 있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본인 인정을 해서 보장 분석에 들어가기 전까지 다른 얘기로 그 사람을 잡아두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 생각을 잡아두고 있어야 돼요. 그 생각을 잡아두는 거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한번 어쩌시죠? 오해가 있지. 그러셨어요? 언제 나셨는데요? 어떤 사고였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때 보험에서 돈 받은 거 있어요? 운전자 보험에서? 그러셨어요? 아니면 뭐 실비에서는 안 받으셨어요? 실손보험. 실비에서 돈이 나와? 그럼 나오죠. 사고 요인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안 받으셨단 말이에요? 안 받았는데? 진짜요? 그러면 사장님 이거 확인하는 김에 실비에서 돈 나오는 까지 확인해 드릴게요. 실비에서는요, 사장님 가입한 시기에 따라서 그 최소 본인과 하실 분의 40%에서 많게는 80%까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거 일반 설계사들은 잘 몰라요. 저는 이제 보상 쪽을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이게 안내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까지 같이 한번 봐드릴게요.
본인 동의 화면을 띄웁니다. 이 화면을 띄우면 주민번호를 입력하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일반 설계사들이 다 이제 망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친절하게 말한다고, 이거 조회하려면 선생님 주민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개인정보지만 좀 불러주시겠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저는 직접 봤습니다. 우리 팀장들 중에도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절대 을처럼 말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거 화면을 띄웠어요. 그럼 주민번호 입력해야 돼요. 그죠? 선생님,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주민번호 불러주세요. 하고, 당당하게. 당연히 뭐 내 주민번호를 부르는 것처럼 그냥 당당하게 말해야 돼. 선생님 주민번호 불러주세요. 그러면 거의 제 기억으로, 제 경험으로 거의 뭐 지금 이 정도까지 얘기를 들었다면 한 50%에서 5, 60% 정도 다 불러줍니다. 한 번에. 근데 나머지 절반 정도는 살짝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러면 한 번 더 재촉하는 거예요. 선생님 주민번호요. 하고 짧게 주민번호 불러. 막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불러줍니다. 또 개 중에 또 안 불러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 주민번호 있어야 확인돼요. 불러주세요. 하면 또 불러주거든요.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있어.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의심이 많고, 이거 조회해볼 의사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앞에 들었던 설명의 내용이 본인한테 와닿지 않았어. 그럼 다시 처음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해. 짧게. 포인트만 짚어서 설명하고, 이거 확인 안 해놓으면 사장님만 손해입니다. 라는 느낌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딸려오면 진행을 하는 거고, 안 딸려오면 버리세요. 이런 분들은. 피곤해요. 힘들어져요. 자, 이렇게 조회를 했잖아요. 자, 이렇게 조회하면 1차 클로징이 성공한 거예요. 그죠? DB가 다 만들어졌어요. 이름, 그죠? 휴대폰 번호, 주민번호까지 다 나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보장 분석 내용을 보면 우리는 할 말이 많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조회를 했잖아요. 1차 클로징이 성공한 거예요. 그죠? DB가 다 만들어졌어요. 이름, 그죠? 휴대폰 번호, 주민번호까지 다 나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보장 분석 내용을 보면 우리는 할 말이 많잖아요. 그죠? 일단 운전자 보험을 먼저 얘기했으니까 운전자 보험을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상담해서 이렇게 되니까 바꿔야겠습니다.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아니면 추가로 어떻게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운전자 보험을 변경하는 걸로 확정을 짓고, 그 과정에서 보험금 청구하는 거 얘기해 줬잖아요. 내가 청구할 수 있는 거, 사고 났는 거 내가 뭐 더 받아주겠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도 진행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진행하냐면, 그때 사고 났을 때 운전자 보험에서는 얼마 받으셨어요? 그러셨어요? 뭐 어떤 사고였어요? 혹시 입원을 하셨어요? 뭐 골절은 있으세요? 그래, 합의금 얼마 받았어요? 진단 몇 주 나왔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나는 오늘 처음 만났지만 그 사람한테 정보를 취합하면서 나의 신용도를 꽉 올려놓는 거예요. 나의 신용도를.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는 운전자 보험도 운전자 보험이지만 보상 문제로 얘기하면서 내가 뭔가 받아줄 것 같은 액션을 계속 취하잖아요. 그죠? 필요한 서류 있으면 전화해가지고 거기서 받고, 또 그 사람이 보면 예를 들어 골절이 있었다면 골절 진단비 운전자 보험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골절 얼마 나오겠는데, 입원했다면 입원 일당 어떻게 나오겠는데, 실비에 대한 부분도 같이 얘기해주고. 자, 실비에 대한 내용은 조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설명 안 드리고 나중에 따로 깊이 있게 설명 안 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이거 얼마 좀 더 나와야 되는데 하면서 제가 청구해 드릴게요. 그럼 서류도 그 자리에서 전화해가지고 받고. 이 과정에서 게임은 끝난 거예요. 이 사람 운전자 보험은 자동 가입이에요. 이 사람은요. 운전자 보험 자동 가입이고, 거기서 건강보험과 관련된 멘트를 넣어가지고 그 사람 상황에 따라서 보험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족한 부분만 채워 넣는 형태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확률 아주 좋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정말. 그러면 개청 영업으로요, 첫 달 딱 나가잖아요. 첫 달부터 100만 원 이상 합니다. 무조건 합니다. 못하면 제가 책임질게요. 진짜로. 대신 제가 시킨 대로 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하라고 한 대로. 어떤 분들 보면 제가 하라는 대로 본인은 한다고 했는데 들어보면 영 이상해. 자, 이 정도 하고, 전체적으로는 벌금 합법 이거 하나만 가지고 계셔도요, 여러분들이 개청 영업을 나가서 현장에서 얼마든지 고객들과 소통을 하고, 내가 갑이 아니지만 갑의 입장에서 말할 수 있게 돼요. 왜냐면 내가 보상 문제까지 다 얘기해 주니까. 기존의 설계사들이 손도 대지 못했던, 말조차 꺼내지 않았던 그 보상 문제까지, 보험금까지 내가 찾아준다니까? 근데 나한테 어떻게 주민번호를 안 부를 수 있어요?
보험금 찾아주는데 그 자리에서 이 앞부분 하루 다니면 우리 DB 돈 주고 사시는 분들 계시죠? 이 DB 10개는 그냥 나옵니다. 정말 제 말 의심스러우신 분들은 내가 동행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벌금 합법을 가지고 1차 클로징, 고객의 DB를 받아내고 주민번호까지 다 받는 겁니다. 받아내고 조회, 보장 분석을 시작하는 것까지 됐습니다. 자, 이 부분 올려드리고요. 이상입니다.